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31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15절 거의 중후반까지 나갔는데요. 오늘 15절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오늘 상당히 높은 산에서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0번째 강좌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이 도구와 작품, 물품 뭐 전부 다 되겠죠. 이 작품이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Das herstellen der Werk als das 보쭈가 나와서 보쭈 von Hammer, Hobel, Nadel hat Seinerzeit des Zeugers 이렇게 나가. 자, 제작되어야 할 작품, 물품은 망치, 대패, 바늘의 무엇 때문에로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보쭈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인데, 보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는 뭐야? 결국은 이러한 배려하는 사용, 배려하는 행위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자의 배려하는 행위가 목표로 향해 있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도구 자체는 뭐뭐를 위한 어떤 것, 에트바스, 음주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 이러한 것의 목표 지점이 뭔가 하면 작품과 물품이야. 그죠? 그러니까 망치와 대패와 바늘의 보쭈,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로서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야. 그죠? 때문에로서의 제작되어야 할 작품은 도구의 존재 방식을 자신의 편에서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구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바로 작품이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다양한 망치, 대패, 바늘, 못, 이런 다양한 도구들의 보쭈,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er herstellen der Schuh ist zum Tragen, 갈로 Schuhzeug, die verfertigt zur Zeitablegung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작되어야 되는 신발은 운반을 위한 거예요. 맞죠? 짐을 들고 다니고, 독일어로 트라게는 영어의 캐리 정도 됩니다. 캐리. 그게 들고 다니다, 운반하다,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인데, 트라겐, 운반을 위한 거야, 신발은. 그런데 갈로하고 신발 도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작이 끝난 시계는 시간을 읽기 위한 거야. 맞죠? 시계는 시간을 읽기 위한 시계 도구인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as im besolgenden Umgang polemisch begegnende Werk, das in Arbeit befindliche lässt in seiner im Wesenhaft zugehörigen Verwendbarkeit je schon mit begegnen das 보쭈 seiner Verwendbarkeit 이렇게 돼 있어. 자, 배려하는 교제 속에서, 배려하는 왕래 속에서, 배려하는 다룸 속에서 우선 만나게 되는 작품, 곧 작업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은 바로 그것에 본질적으로 기속된 사용 가능성 안에서 각기 그때마다 그것의 사용 가능성의 무엇 때문에를 만나게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구는
그 작품회로 향해 있고, 작품의 보주는 결국 사용자,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어떤 그 지시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려하는 교제 속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작품, 작업 속에 처해 있는 이 작품은 그것의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사용 가능성 안에서 각기 그때마다 이미 그것의 사용 가능성에 무엇 때문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작품은 뭔가를 위하여를 지시하는데 이 무엇 때문에와 무엇을 위하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어디에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as bestellte Werk ist seiner Zeit nur auf dem Grunde seines Gebrauchs und des in diesem entdeckten Verweisungszusammenhanges von Zeiendem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주문된 작품은, 물품은 그것의 편에서 오직 그것의 사용에 근거해 있으며, 두 번째는 이 사용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자의 지시연관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문된 물품은 사용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용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시연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품을, 옷을 갖다가 우리가 주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주문된 작품은 그것의 사용하는 용도에 근거하고 있고, 이 용도, 사용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시연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뭐죠 또? 그 사용 안에서 발견되는 지시연관은 뭐겠어? 추위를 막아주든지, 여름에는 옷을 입기는 하지만은 땀을 흡수를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경우는 가볍다든지 잘 보이게 하면서도 패셔너블 하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 그 사용 안에서 발견되는 지시 연관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Das herzustellende Werk ist aber nicht allein verwendet, weil das Herstellen selbst ist je ein Verwenden von etwas für etwas. 자, 제작되어야 할 작품은, 물품은 그러나 오로지 뭐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만 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뭐가 더 있는가 하면 제작 자체가 각기 그때마다 어떤 것을 위한 어떤 것의 사용인 거야. 그러니까 제작의 완성품으로서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작 자체가 어떤 것을 위한 어떤 것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자체가 이미 사용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작품이, 도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작품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Im Werk liegt zugleich die Verweisung auf Materiali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품 속에는, 물품 속에는 동시에 물질에 대한 지시가 놓여 있어. 물질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그 작품은 바로 Leder, Faden, Nägel und dergleichen. 그러니까 뭐야? 가죽, 실, 못, 이런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결국은 그 재료를 함께 다루는 도구로서 물품을 만드는데 그 재료가 되는 것에도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가죽은 또 다시 ist hergestellt aus heute. 이 가죽은 다시 짐승의
가죽으로부터 제작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가죽은 짐승의 어떤 그 껍질 있죠. 짐승 가죽. 그걸로부터 제작되고,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 가죽들은 동물로부터 취해진 거야. 근데 이 동물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사육된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지시연관을 함께 갖고 있는 거야. 하나의 재료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Tiere kommen innerhalb der Welt auch ohne Züchtung vor und auch bei dieser stellt sich dieses Giant in gewisser Weise selbst her.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래서 동물은 세계 내부적으로 또한 사육 없이도 나타나. 여러분, 사육하는 동물도 있고 사육하지 않는 들짐승도 있잖아,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육의 경우에 있어서 이 존재자는 어떤 점에서 사육을 하면서도 제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것을 짐승을 직접 사육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들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지갑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 der Umwelt wird demnach auch Giants zugänglich, das an ihm selbst Herstellungs- und Bedürftig immer schon vorhanden ist. 주위 세계에서 따라서 자 어떤 존재자가 접근될 수 있는데 그 존재자는 그 자체로 제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언제나 이미 손안에 있는 그런 존재자가 접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세계에는 언제나 자연 세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짐승, 자연력,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구 분석 안에는 주위 세계 안에서 자연 세계도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 세계는 하이데거한테서는 자연 세계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성의 세계도 함께 포함하는 유의미성의 세계, 인간이 의미화한 그러한 세계성의 세계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몰, 망치, 짱어, 집게, 나글, 못 이런 것들은 verweisen an ihnen selbst auf Stahl, Eisen, Erz, Gestein, Holz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강철을 지시하고 철, 강철, 광석, 암석, 목재 등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와 집게와 못은 그냥 뭐야?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망치와 집게와 못은 바로 강철과 철과 광석과 암석 이런 것들을 지시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도구를 분석한다라는 거. 그것은 인간의 생활 세계와 인간의 일상적 세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연 세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된 그러한 자연 자원까지도 지시하는. 왜냐하면 거기서 재료를 끌어내서 도구를 만들어요. 도구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im Gebrauchten Zeug ist durch den Gebrauch die Natur mit entdeckt, die Natur im Lichte der Naturprodukt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사용된 도구 안에는
사용을 통하여 자연도 함께 발견되어 있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자연은 자연 생산물의 빛 안에서의 자연인 거야.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풍성한, 우리 인간이 풍성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인간은 문화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료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어떤 작품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atur darf aber hier nicht als das nur noch vorhandene verstanden werden, auch nicht als Naturmacht. 그러나 자연은 여기에서 단지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눈앞에 있는 것, 곧 Naturmacht, 자연력, 자연의 힘으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Der Wald ist Forst. 뭐죠? 숲은 산림이다. 산림은 뭐예요? 인간이 이미 그 자연 상태를 문화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산림청이 따로 있는 거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러나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땐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마트, 힘으로서만 보는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세계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냐하면 숲이라고 하는 거는 산림으로서만 간주될 수 없는 거죠. 그 숲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이 세계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만들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날씨와 그 다음에 기후와 환경의 조건을 그 자체로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Der Werksteinbruch. 산은 채석장이야. 그게 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데 봐, 산이 채석장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시국에 조용히 등산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맞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이 산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 우리나라 산은 특히 아름다워, 그죠? 그래서 이 산은 채석장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무와 자연 속에서의 이런 새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산을 채석장 이러면 얼마나 웃기게 되겠어. 그 다음에 Der Flusswasserkraft. 강은 뭐야? 강은 그냥 수력이야.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력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강은 시인이 그 강을 보고 시를 지을 수 있고, 그죠? 그 강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인간을 또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연 자체로서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예를 들면 과학기술적으로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학기술에 근거한 강을 그냥 수력으로 보는, 댐을 만들기 위한 수력. 얼마나 웃기는 거야,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연의 힘들을 그냥 그런 자본주의 과학 기술적으로 돈 되는 방식으로만 자연을 본 인간들이 있었잖아. 그죠?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얘도 고정 강좌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r Wind ist Wind in den Ziegeln. 그리고 바람은 단지 배를 항해하게 하기 위한 바람인 거예요. 돛 안에서의 바람. 그래서 그 돛을 움직이게 하면서 항해하게 하는 바람. 얼마나 웃겨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에서 돛을 움직이는 걸로만 활용이 돼, 여러분. 얼마나 바람의 역할이 얼마나 많아. 그죠? 바람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가을의 쓸쓸함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무상함과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바람을 보면서 시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람을 보면서 또한 이 자연 세계의 엄청난 위력을 통하여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정말 커다란 힘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그 앞에서 정말 무력하다든지, 그 다양한 바람에 대한 그러한 자연 자체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돛을 움직이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방식으로만 해석되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mit der entdeckten Umwelt begegnet die so entdeckte Natur. 이렇게 발견된 자연은 발견된 주위 세계와 더불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활용하는 문화로서의 주위 세계와 자연 자체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힘,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세계 안에는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Von deren Seinsart als zu handeln kann abgesehen, sie selbst radikally in ihrer puren Vorhandenheit entdeckt und bestimmt werden. 이러한 손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 방식은 무시될 수 있고, 그것 자체는 단순히 그것의 순수한 눈앞에 있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손안에 있는 것 안에서 자연을 보면 자연은 인간이 과학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수학화를 통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순수한 눈앞에 있음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세계와 그 다음에 일상의 세계, 배려의 세계로서의 손안에 있음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하이데거의 의도를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과학기술 문명의 억제와 더불어서 그 문명에서 준 이기를 이용하지만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그 눈앞에 있음이 손안에 있음, 인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질서와 어느 정도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통합되어야 되는데, 데카르트 이래로 철학은 사물을 단순히 인간이 자연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이 자연을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하이데거 철학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기로 넘어가면서도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참 숲길이라든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후마니타스, 인문주의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술의 근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발견, 그러니까 자연을 눈앞에 있음으로 보고, 자연을 단지 산을 살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산을 채석장으로 보고, 이런 식의 자연의 발견에는 그러나 또한 자연이 was webt und strebt, beben und streben, 움직이다, streben, 뭐뭐를 얻으려고 애써다, 합쳐서 뭐죠? 역동적으로 움직이다라는, 자연 자체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것. 그래서 als Landschaft gefangen nimmt, 풍경으로서 붙잡혀지는 것, 이런 것으로서의 자연은 은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수학화하여서 자연 과학 기술 문명에 맞추어진 이 자연은 인간이
거기 그 자연을 보고 풍경으로서의 자연.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엄습하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을 자연 자체로서 보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이 세계를 형성하는 생태계적인 정말 중요한 그 자연을 자연으로서 보는. 그래서 우리를 덮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연.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자연을 풍경으로서 붙잡혀진 그런 것으로서 보는 자연은 은폐되어 버리는 거야. 이런 자연과학적인 기술 문명에서 자연은.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Die Pflanzen des Botanikers sind nicht Blumen am Rhein, das geografisch fixierte Entspringen eines Flusses ist nicht die Quelle im Grund. 자, 그래서 식물학자의 식물은 라인강에 있는 꽃이 아니야. 라인강에 있는 꽃은 뭐야? 아름다움 자체. 풍경으로서 나타나는 인간과 더불어서 사는 자연의 위대함, 아름다움, 미학적인 거.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의 식물은 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리학적으로 고정된 강의 발원은 땅 속에서의 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어떤 강물이 발원하는 거는 뭐야? 그 지점을 정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걸로부터 이제 수력을 재갖고, 발전소를 만들고, 그래서 자연을 자기 방식대로 조작해. 그러다 개박살 나잖아,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까, 강을 지리학적으로 고정된, 해석된 그런 발언으로서 보는 거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보는 땅 속에서의 샘으로서, 샘이 솟아나잖아. 그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Das hergestellte Werk verweist nicht nur auf das Wozu seiner Verwendbarkeit, das Voraus seines Bestehens in einfachen handwerklichen Zuständen liegt in ihm zugleich die Verweisung auf den Träger und Benutzer. 자, 제작된 작품은, 물품은 그것의 사용 가능성의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구성 요소의 무엇으로부터, 여기서 베슈테인을요, 베슈테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라우스가 앞에 있어. 그래서 베슈테인 아우스 하면은 영어로 be composed of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야. 그러니까 보라우스 데스 베슈테인스는 뭐야? 구성하는 요소인 거야. 그게 구성 요소의 뭐뭐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사용 가능성의 무엇 때문에와 그것의 구성 요소의 무엇으로부터를 함께 지시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수공업적인 상태 안에서, 그 작품 안에서는 동시에 착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시가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 가능성을 무엇 때문에 앞에서 했잖아. 두 번째는 뭐야? 그 구성 요소로서의 무엇으로부터. 그게 사용 가능성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재료, 자연사물, 요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착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고려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제 재미있죠?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시가 놓여 있다라. 계속합니다. 그래서 Das Werk wird ihm auf den Leib zugeschnitten. ist im Entstehen des Werkes mit dabei. 자, 그래서 작품은 그 육체로
육체에 맞추어 재단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작품, 물품, 옷이라고 하는 거, 옷이라고 하는 작품, 그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로 맞추어 재단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그 인간은 이 작품의 발생 안에 언제나 함께 거기에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착용자와 사용자의 몸을 생각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잖아.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는 언제나 착용자와 입는 자와 그 다음 뭐야?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몸 상태라든지 그 인간의, 그걸 사용자의 어떤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in der Herstellung von Dutzendware fällt diese konstitutive Verweisung keines Werks. 이러한 본질 구성적인 그러한 지시는 결코 한 타스의 상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이러한 옷을 위하여 착용자를 고려하고 사용자를 고려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옷을 맞춰 입는 자는 그 옷을 맞추기 위하여 몸을 재잖아요, 재단사가.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한 타스의 상품을 제작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구성적인 지시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인 거야. 그리고 임의적 다수, 곧 평균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한 타스의 상품을 만들어서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것은 평균적인 계산, 임의적인 대중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는 거죠. 이게 기성복이지 뭐.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인데, 그 두 개 다가, 전부 다가 그것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자의 몸을 고려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해가 되죠? 자, mit dem Werk begegnet dem nachher nicht allein Seiendes, das vorhanden ist, sondern auch Seiendes von der Seinsart des Menschen, dem das hergestellte in seinem Besorgen vorhanden wird.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작품과 더불어서 손안에 있는 존재자만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진 존재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옷을 만드는 옷의 제작자는 재료를 사용하여 현존재적이지 않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고 사용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진 존재자도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작품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구 사물로서의 존재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도 함께 고려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에게로 제작된 것은 그것의 배려 안에서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추어서 제작된 것은 그 배려 안에서 손 안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제작으로의 결과로서 나타난 작품은 그죠? 사물 존재자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자까지도 함께 고려되어 있고, 거기서 양쪽 다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in eins damit begegnet die Welt, in der die Träger und Verbraucher leben, die zugleich die unsere
이스트. 자, 그래서 이와 일치하여 이와 더불어서 이로써 자, 착용자와 사용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만나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인 거야, 동시에.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지 뭐. 옷 안 입고 살아가는 자가 있나요? 자, Das je besorgte Werk ist nicht nur in der häuslichen Welt der Werkstatt etwas zu handeln, sondern in der öffentlichen Wel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각기 그때마다 배려된 작품, 물품은 단순하게 작업장의 가정적인 세계 안에만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세계에서도 손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작업장이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드는 작업장은 뭐 공장이지 뭐. 예술품은 뭐야? 예술가의 그 아틀리에에서 나오잖아, 그죠? 예술가의 작업실. 그 다음에 목수가 만들어내는 그 작품들은 목수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작업장의 가정적인 세계 안에만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착용하는 공적인 세계에도 함께 이런 것들은 손안에 있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자의 세계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공적인 자의 공적인 세계에도 이것은 속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손안에 있으면. 그래서 mit dieser ist die Umweltnatur entdeckt und jedem zugänglich. 이러한 공적 세계와 더불어서 주위 세계의 자연도 함께 발견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모두에게 접근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계를 점점 구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세계성까지 가야 돼.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현존제의 세인으로서의 현존제가 나오잖아, 그죠?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 각각의 모든 사람, 이러한 주위 세계의 자연은 이런 공적 세계와 더불어서 발견되고 모든 사람 각각에게 접근될 수 있는 거야. 자, in den Wegen, Straßen, Brücken, Gebäuden ist durch das Besorgen die Natur in bestimmter Richtung entdeckt.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 속에서, 그 다음에 거리에서, 그 다음에 다리에서, 그 다음에 건물 속에서, 배려를 통하여 자연은 특정한 방향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이데거가 공적 세계, 그 다음에 작업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공적 세계를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하이데거가. 그래서 거리와 길과 다리와 건물 안에서 배려를 통하여 자연은 특정한 방향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자, 얘가 아주 재미있어요. Ein gedeckter Bahnsteig trägt dem Wetterrechnung die öffentlichen Beleuchtungsanlagen der Dunkelheit, das heißt dem spezifischen Wechsel der Anwesenheit und Abwesenheit der Tageshelle, dem Stand der Sonne. 그 유명한 현정과 부재의 변증법이 마침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자, ein gedeckter Bahnsteig. 자, 기차 정거장이죠, 그죠? 그런데 덮여진 정거장이야. 그러니까 게덱트는 덮여진 수동태인데 이거는 위에 천장을 가진 그 정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정거장이 천정이 없는 것도 있고 비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덮개를 가진 그러한 정거장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장, 지붕을 가진 그러한 바운슈타이크 정거장은 뭐야? 악천후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악천후. 그 다음에 또 뭘 고려하는가 하면 어두움의 공적인 조명시설을 고려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낮에 밝음, 여러분 낮에 햇빛의 밝음이 있지. 이 낮의 밝음의 현정과 부재의 특수한 교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태양의 현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부재와 현전의 변정법, 데리다. 얘도 강좌 꼭 참조하셔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안베젠하이트 und 아프베젠하이트를 음패와 탈음패로 연결해서 이 존재와 시간 곳곳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글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낮의 밝기에 현정과 부재의 특수한 교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태양의 현 위치를 고려하는 거야. 그죠? 또 재밌는 거 나와요. 시계가 나와. In den Uhren ist je eine bestimmte Konstellation im Weltsystem Rechnung getragen. 시계 안에서 각기 그때마다 특정한 별자리, 곧 세계 체계, 이게 뭐야? 우주지 뭐, 우주. 우주의 체계. 이 세계의 체계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별자리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거야. 맞죠? 그죠? 별의 위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계를 본다면 우리는 불분명하게 태양의 현재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die amtliche astronomische Regelung der Zeitmessung ausgeführt wird,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러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관청의 천문학적인 시간 측정의 규제가 실행되는 거예요. 관청이 뭐겠어? 기상청이지 뭐. 그게 기상청의 천문학적인 시계 측정의 규제가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 그죠? 그래서 im Gebrauch des zunächst und unauffällig zu handelnden Uhrzeugers ist die Umweltnatur mitzuhandeln. 자, 우선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손안에 있는 시계 도구의 사용에서는 주위 세계의 자연이 함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모든 문화적인 이런 일상의 세계를 다 포괄하는 거야.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보더라도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세계의 자연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거야. 참 진짜 비유가 너무 재미있어. 그죠? 또 재밌는 거 나와요. Es gehört zum Wesen der Entdeckungspunktion des jeweiligen besolgenden Aufgehens in der nächsten Welt das 블라블라. 여러분 독일어 따라오시는 분 위해서 요 S는 das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이때 됐때 용법의 됐때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것은 das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 가장 가까운 작업 세계 안에 각기 그때마다 배려하면서 몰두함의 발견의 기능의 본질에 속하는 게 바로 그것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각기 그때마다 어떤 그것의 몰두함의 방식에 따라서 작업 안에서, 작품 안에서, 물품 안에서, 곧 그것의 구성적인 지시들 안에서 함께 데려다지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다양한 정도의 명료성 안에서
두 번째는 둘러보는 앞으로 밀고 나감의 다양한 넓이 안에서 발견된 채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작업 세계 안에서의 각기 그때마다 배려하는 몰두함의 발견의 기능의 본질에 속한다 이 말이야. 이 뭔 말이야? 모든 배려의 행위, 작업 행위, 작업을 만드는 그런 행위에는 정도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정도가 있고 명료성의 어떤 차이가 있고 다양한 넓이로서 나타나는 둘러봄의 정도가 나타난다라. 이해가 되죠? 참 재미있어. 그래서 발견의 기능의 본질에 속하는 게 바로 이런 몰입함의 몰두함의 방식에 따라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다양한 명료성과 둘러봄에 밀고 들어감의 다양한 넓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채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한 달락 남았습니다. 정말 철학적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 Die Giants Art, dieses Giant ist die Zuhandenheit. 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은 손안에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요. 그런데 Sie darf jedoch nicht als bloßer Auffassungscharakter verstanden werden, als wir dem zunächst begegnenden Giant solche Aspekte aufgeredet, als wir ein zunächst an sich vorhandener Weltstoff in dieser Weise subjektiv gefäll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은 손안에 있습니다. 근데 손안에 있으면 하지만 단순한 파악의 특성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안에 있으면 어떤 인식론적 파악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데카르트, 칸트, 후셀까지도 까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als wir, 독일어로, 영어로 as if 문장이 나왔어요. 자, 마치 뭐뭐처럼을 봅시다. 이걸 봐야 돼. 마치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 어떤 이런저런 관점을 들씌워서 우선 자체로 손안에 있는 세계 재료가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칠해져 있기나 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파악의 특징으로서 손안에 있음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자연과학적 방식이죠. 이게 바로 근대성에서 했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색칠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재료로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해서 그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는 주관적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손안에 있으면 그렇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재료를 만드는 자연과학적인 이러한 인식적 파악 능력으로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눈앞에 있음이지 뭐. 손안에 있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작업장에 있는 예술가와 목수의 작업장에 있는 예수는 그 둘은 다가 뭐야? 작업장의 지시 연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지가 그거를 인식론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뭐야? 그거는 이런 작업장 안에서의 지시 연관을 잠시 벗어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존재론적으로 손안에 있다라는 건 뭐야? 눈앞에 있음과는 완전 수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재료가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들씌워서 그죠? 어떤 관점을 들씌워서 그것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색칠되어 있기는 한 것처럼 그렇게 파악의 특징으로서 인식론적 파악으로서
손안에 있음을 봐서는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절이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맞추어진 해석이 간과하는 게 있어. 위벌지트 다스. 뭘 간과하는가 하면 이를 위해서는 존재자가 우선 봐요. 순수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어 있으며 발견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발견하면서 전유하는 이 세계와의 교제를 계속해 나감 안에서 우위와 어떤 지도를, 인도, 필ung, 폴랑, 우위성과 어떤 지도성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 차려. 손안에 있는 것으로서 존재자가 이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객의 어떤 분리가 일어나 있어.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오브젝트 대상으로서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근대가 이런 짓을 했잖아.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교제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자의 분리된 이 존재자가 어떤 우위와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순수한 손앞에 있음으로써의 존재자는 어떤 우위성을 갖지 못해. 왜? 그 손안에 있는 존재자는 뭐야? 언제나, 아니 눈앞에 있는 존재자는 우위성을 갖지, 언제나 손안에 있으며 존재론적 구조 안에 속해 있는 거야.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야. 그런데 이건 무시하고 근대는 뭐야? 그냥 바깥에 있는 자연 사물을 자기들의 과학 기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만 봤다는 거야. 이 속성으로만 보는, 사물을 속성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순수한 눈앞에 있음은 결코 존재론적인 지시연관을 가진 도구로서의 손앞에 있음을 결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있음의 인식론의 파생적 특징, 2차적 특징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 손안에 있음의 존재론적 구조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인식론적 구조를 2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리라고 믿어. 이게 되게 그래서 손안에 있는 그 존재자가 우선 순수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돼야 돼. 근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이 세계의 전체적인 존재론적 구조에 기속돼 있는 게 먼저라고. 그 이후에야 우리는 그 사물을 대상으로서, 그죠? 대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나 손안에 있음의 존재론적 구조에 기속돼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이게 소시르로 가면 뭐야? 소시르로 가면 손안에 있으면 존재론적 구조로서 랑그에 속하는 거야. 이걸로부터 언제나 파호를 말하는 자는 이것에 근거해서만 말하는데, 그 말은 언제나 랑그를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말을 창조하고 생각한다 그래. 그전에는 알고 보니까 전부 다가 그 랑그의 구조의 현정과 부재한 기표가 언제나 함께 작동해야만 그 말하는 자의 파홀에,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하이데거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일상성의 존재론적 구조 안에서 그 구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도구 사물들을 다루고, 이러한 기속성 안에서만 우리는 사물을 눈앞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너무 깊어서 예도가. 그래서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예도가 31번째 강좌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32번째 강좌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요. 16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도TV 많은 분들이 고정 강좌, 그죠? 예도의 클래스 넘치는 이 하이데크의 고정 강좌, 그 이외에 정말 680개의 강좌가 있어요. 예도TV를 꼭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